129페이지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건 2차 부등식이고요. 다시 한 번만 더 2차 부등식 정리하고 그리고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배웠으니까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그죠?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1번, 2번, 3번 판별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줬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한다고? 표를 이용한다고요. 표를.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리가 표가 조금 잘렸었어요.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오늘은 이쪽부터 해서 표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표를 쭉 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먼저 판별식에 따라서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D가 양수일 때, 또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음수일 때 이렇게 우리 세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서 볼 거예요. 먼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자, 얘 2차 함수입니다. 그죠? 판별식 D가 양수입니다.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나와야 돼. 맞죠? 맞죠? A의 값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요. 우리가 찾는 모든 형태는 A가 양수인 형태로 정리를 할 거야. 무조건 양수로 두고 해라 라는 건 아니지만 양수인 형태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건 전부 다 양수로 두고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어서 할게요. 자, 판별식 D가 양수일 때 그래프 모양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며 두 점은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괜찮지요? 다음, D가 0이다 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접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다른 의미는 뭐라고 한다고요? 접한다라고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판별식 D가 음수면 어떻게 생겼어? 붕 떠 있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판별식 D가 음수면 붕 떠 있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그려봤고요. 이제 얘를 이용해서 방정식 풀어보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얘기를 했어. 맞니? 얘는 x 알파 베타 이용해서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인수분해 되어서 x의 값을 찾으면 알파 또는 베타로 정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기억나죠? 다음 이 형태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중근 x는 알파라고 하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라고 했으며 세 번째는 만족하는 실근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까지 정리를 했으며 이제 부등식 한번 정리를 하자. 부등식은 4개 정리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먼저 0보다 클 때, 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니? 이 형태를 가지고 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 함수값이 0보다 크다인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색칠해서 x의 범위만 찾아 정리를 하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또는 아니죠. 얘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을 때는 똑같이 등호를 써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가 음수인 부분이에요.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x의 값을 모두 적어라. 어디? 알파와 베타 사이입니다. 라고 함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어서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어서 0보다 작다. 니까 사이사이로 정리가 된 거고
등호가 붙으면 똑같이 등호를 붙여 적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 맞니? 마찬가지겠죠. 그 옆에 마찬가지로 얘가 항상 양수, 이렇게 된 게 항상 0보다 크려면 알파 빼고 모두 다가 나오니까 x는 알파가 아니다 인 모든 실수가 되며, 여기서 알파 0이죠. 0보다 커야 되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부분을 색칠하고 x의 범위를 그대로 적었더니 여기 알파 빼고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항상 다 성립하니까 x가 알파도 들어가네? 그럼 얘는 모든 실수라고 적으면 되겠고,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된 부분에서 0보다 작은 부분 누가 봐도 없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얼마만? 알파만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이와 같은 형태는 붕 떠 있으니까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은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모든 실수, 음수인 것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니?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렇게 표를 가지고 정리를 했으며, 이때 살펴보니까 항상 성립하는 형태가 있었어.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형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으며, 이것은 계속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2차 식이에요. 이 2차 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여라. fx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a가 양수며 판별식 d가 음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은 경우죠. 맞지? 항상 0보다 크다일 경우는 판별식 d가 음수며 a가 양수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붙으면 똑같이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됩니다. 마찬가지 fx는 0보다 작다, 항상 0보다 작기 위한 조건은 a가 음수며 d가 음수면 됩니다. 왜? 그래프로 설명하겠지만 fx 함수값이 모두 음수인 2차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야지 항상 음수입니다. 맞죠?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마라. 그래서 판별식 d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조건 두 가지를 했고, 얘들은 언제까지 나온다고? 언제까지? 고3 수능 칠 때까지 얘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놓쳐.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며 이제부터 이런 형태를 이 x축이 아니라 다른 형태를 이용해서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것은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2차랑 다음과 같은 형태의 1차라고 해서 얘는 y는 fx, y는 gx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났을 때 이 교점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뭘 할 수 있다고요? 교점의 x 좌표랑 너희들이 연립한 fx 이꼴 gx 연립방정식이죠. 얘의 근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점의 x좌표랑 얘 근이랑 서로 같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만 나오냐? 아닙니다. 고2 가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가지고 근의 개수를 풀어줄 겁니다. 근의 개수는 뭐라고? x좌표가 몇 개, 교점이 몇 개 있냐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기억해서 우리가 풀 거고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만나는 요 지점의 좌표를 알파, 여기도 베타라고 하죠. x좌표예요. 그럼 여기 있는 근이 뭐가 돼?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로 정리가 되며, 이걸 이용해서 부등식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이고요. 부등식 fx가 gx보다 큰 구간을 골라주세요. 무슨 뜻?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더 커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여기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 중에 누가 더 큽니까? fx가 더 크지요. 맞지? 이렇게 함수값이 더 크도록 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x의 범위를 얘기해 주자. 마찬가지 여기서는 같은 x일 때 누가 더 커요? 같은 x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gx가 더 크니까 여기 어긋나고요. 여기선 fx가 더 크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아하 너는 어떻게 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큰 해의 범위를 가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고 배웠습니다. 맞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봐 라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알겠니?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숙제를 했고 모르는 건 같이 풀이해야 되는데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쉬웠는지. 그래서 우리가 상문제만 풀이하도록 하고 그 뒤로 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하는 형태입니다. 문제의 유형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 그 유형에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진도는 128페이지부터 나갈 건데 일단 상부터 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부터니? 131부터네. 그죠? 자, 131페이지에 29번부터 풀 겁니다. 요거 다 이해되죠, 얘들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2차 함수 y는 fx에 대하여 부등식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2차 함수 y는 fx 있어 없어? 있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뭐뭐 있어요?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2가 있습니다. 맞니? 맞니? 이 얘기는 뭐예요? fx는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잖아. 얼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오면 x제곱의 개수는 모르니까 a로 적자. 단 위로 블록이니까 이 a는 음수. 방금 전에 우리 a 양수만 했는데 왜 갑자기 음수를 가지고 하는데 똑같다 합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직 부등식 아니고 함수를 하고 있잖아. 함수. 맞지? 함수할 때는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다 했습니다. 방정식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등식일 때만 a가 양수일 대로 한다. 근데 우리 지금 아직 함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정리하고요. 이제 얘를 이용해서 f에 자 2분의 x 플러스 k 이걸 계산할 거야. 이건 무슨 얘기를 했지요? 여기는 x 대신 얼마 넣는 거야? 2분의 x 플러스 k를 넣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줄 거고요. 이걸 풀면은 얘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의 부등식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 문제입니다. 자, 할게요. x 대신에 얼마? 2분의 x 플러스 k. x 대신에 얼마? 2분의 x 플러스 k. x 대신에 얼마? 2분의 x 플러스 k가 대입됩니다. 그럼 대입해보자. a에 2분의 x 플러스 k 플러스 1. 또 2분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부터 얘를 풀 거예요. 풀기 위해서는 x의 개수가 양수가 돼야 돼. 양수인데 a 앞에 있잖아. a 무슨 수? 음수. 음수인 a로 나눠야 돼. 그죠? 나누고 2니까 총 4를 곱해 볼게요. 여기도 2 곱하자. 그럼 얼마가 돼? x 플러스 k 플러스 2. 여기다 2 곱하자. x 플러스 k 마이너스 4. a는 음수를 했으니 나누면 반대로 바뀌게 되겠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정리하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k 플러스 4인데 당연히 4 더한 게 더 크죠? 그래서 네가 뒤에, 네가 앞에 이렇게 범위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 정리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3. 맞지?
어느 걸 풀어도 같은 값은 나올 거예요. K는 얼마? 1 나오죠. 아래 거 풀어도 K 똑같이 나와야 돼.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1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되나요? 이렇게 해서 풀어줬습니다. 다음 31번 갈게요. 어렵진 않죠? 함수 보고 바로 찾아만 내면 되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번.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유형을 조금 풀어봤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다음 보세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6개일 때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뭐라고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모두 몇 개? 6개. 맞지? 그리고 k도 정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이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xx k 곱하기 1 마마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x 되죠? 됩니다. x 마이너스 k랑 x 마이너스 1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따라서 얘를 푸니까 얘는 얼마와 얼마 사이? k 얼마? k하고 1 사이. 맞습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라고? 6개. 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k입니다. 맞지? 6개를 표현해야 되니까 좀 더 앞쪽으로 잡을게요. 자, k입니다. 이 안에 정수 몇 개? 6개 들어가야 돼. 맞지? 해보자.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맞지? 6개 됐지? 그럼 여기 얼마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5. 맞습니까? K의 범위 구하자.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죠? 직접 넣어서 등호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K가 마이너스 4 해보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얼마 있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6개 맞니? 여기 등호 들어가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5라고 하면은 7개가 되니까 등호 안 들어가. 따라서 K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 정수인 K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4. 됐나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잠깐만 문제 이상한데. 뭐랬지요? 모든 K의 합을 구하랬는데 이건 뭔가 이상한데. 모든 K 뭐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왜 모든 K지? 왜 그럴까? 그렇죠. 첫 번째 K가 1보다 작을 때죠. 두 번째 K가 1보다 클 때도 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모든 범위는 다 나누는 겁니다. 모든 범위는 다 나누는 거고요. 범위는 해결돼서 살펴봐야 돼.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4, 5, 6이고요. 7은 바깥쪽으로 정리. 따라서 K의 범위는 6보다는 크고 7보다 작다 해놓고 등호를 쓰라고 했어요. 6일 때 되죠. 7일 때 안 되고요. 따라서 K는 얼마 나옵니까? 6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너희 둘이를 더하라고 했으니 둘이를 더해 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나요? 2.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나오는 형태 역시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K가 큰지 1이 큰지 모르니 그 범위에 맞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옆으로 가서 34번 볼게요.
정리 다 되면 문제 읽을게. 정리 다 되니 얘들아?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이 주어지고요. 만족하지 않는 x의 값이 오직 하나가 존재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만족하지 않는 x의 값이 몇 개? 오직 하나. 하나만 이걸 만족하지 마라. 맞지? 기억나요 안 나요? 하나만 만족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만 빼고 모든 실수가 나왔죠? 뭐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a의 x-1의 제곱이 0보다 크다면 뭐 빼고? 맞지? 1 빼고 모든 실수 다 된다 그랬어? 단 a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 맞니? 맞아요? 즉 지금 경우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니까 a는 양수면 판별식 d가 뭐가 되면 돼? 음수인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맞나요? 이해돼요?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는 0보다 크면 돼. 맞니? 맞죠? 첫 번째 네가 양수면 두 번째 판별식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므로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됩니다. 이 값이 어떻게 되면요 0이 되어라 라고 했지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경우는 너무나 쉬워. a는 2보다 작아라. 됐죠? 아래에 있는 경우 정리하면 인수분해 바로 됩니다. a-2 얘는 a-2 남았고 뒤에는 플러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통인수로 묶었어요. a-2, a-2니까 이거 플러스 주면서 이렇게 된 거죠. 플러스 3에 a-2로 해서 a-2 공통인수 a-2 한 번 플러스 3 한 번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찾으면 a가 2 거나 마이너스 1 나왔어. 우리가 찾는 범위는 위아래 둘 다 모두 만족시키니까 2보다 작으면서 둘 중에 하나니까 진짜 구하는 a는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2번에서 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어렵지 않지? 충분히 풀 수 있겠고 마지막 40번 가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40번은 선생님이 틀릴 거예요. 틀리게 풀 거야. 어디서 틀리게 푸는지 잘 보고 따라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40번 분명히 얘기했지만 틀릴 거야 얘들아. 틀릴 거야. 어디서 틀리는지 잘 찾아내. 알겠죠? 40번 분명히 틀릴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a-1의 x제곱 플러스 2에 a-1의 x 플러스 4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의 값에 관계없이,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실수가 나온다 라는 뜻이죠.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요. 이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 아까 우리 빨간색 박스 쳤죠? 어떻게 된다 그랬지? 2차식이 항상 양수일 조건 뭐랬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0보다 작을 때. 작을 때.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봐라. 분명히 얘기했지. 뭐래서 지난 시간에. 한 50번 정도 이 문제를 풀 거다. 근데 분명히 모른다. 이렇게 어려워서 분명히 기억해 오라고 했는데 분명히 안 해올 거다. 라고 했는데 진짜죠. 진짜입니다. 맞지? 딱 두 개 기억하잖아. A가 양수, 판별식 D가 음수. 끝! 이것밖에 없는데 다음에 물으면 또 몰라요. 분명합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같지? 진짜입니다. 레파토리 얘기해줬지? 그대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잘 보세요. 그래도 대답한 게 어디야? 최고예요.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자, 보겠습니다. 2차식의 형태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 a-1이 양수이면서 동시에 뭐? 판별식 4분의 d죠. 4분의 d를 써보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음수면 됩니다 라고 했어. 맞니? 둘 다 만족해야 돼. 첫 번째 A는 1보다 크다를 만족하면서 두 번째 풀어서 저기도 한번 적어보자. 자, 두 번째 만족할 걸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몇 차 부등식인가요? 2차 부등식. 잘 보세요. 인수분해해야 돼.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A-1 똑같으니까 A-1. 또 한 번 묶어냈으면 앞에 거 A-1 남았고 뒤에는 마이너스에 4A 플러스 2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죠? 괄호를 정리해 줄게요. 됐니? 정리하면 A-1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의 곱이 음수. 자, 얘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사이 맞습니까? 사이 맞나요?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 얼마? 1. 얘는?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정리됩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틀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냥 풀러다가 참았다. 분명히 틀린다 그랬는데 틀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어디가? A가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커야 돼. 왜? 항상 성립 가능. 앞에 저기 S 계수가 자, 이때까지 잘 맞았는데 뭐가 틀렸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2차 부등식 풀라고 했는데 음수인데 풀면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A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도 3A 플러스 3으로 만들고 이게 0보다 크다로 정리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A는 얼마? 작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큰 1보다 크다가 되며 우리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얘도 만족하면서 아래에 있는 거 둘 다 만족해야 되니 A는 1보다 크다인 범위 내에서 요것도 확인해라. 따라서 뭐가 돼? A는 1보다 크다가 정답으로 정리됩니다. 맞죠? 됐니? 그래서 우리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요거 최소값 구하랬네. 최소값은 얼마예요? 아니, A가 1보다 큰데 0이 나오고 2가 나온다고? A가 1보다 커. 최소값 얼마예요? 2. 정수라 어디 적혀 있어요? 실수. 그래, 실수. 1.1은 실수 아닙니까? 저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요. 틀렸지요. 이게 최종 답은 아니에요. 자, 잘 봐. 선생님 얼마나 적었어요? 2. 두 번째의 답은 얘랑 연립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답은 A가 1보다 크다가 맞아. 두 번째 답이라고? 이게 두 번째 답이라고? 그럼 첫 번째 답이 또 있다는 얘긴데? 첫 번째가 나옵니다. 왜 첫 번째가 나올까요? 왜? 도대체 왜? 비밀은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문제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읽어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뭐라 나와 있죠? 부등식이라 나와 있어요. 부등식이라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푼 건 잘 봐. 네가 0보다 크다. x제곱의 개수가 무슨 수? 양수일 때 했어. A가 1일 수도 있어요. 이게 꼭 2차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보세요. 2차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차가 아닐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됩니까? 즉 첫 번째 2차가 아닐 때 A-1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이해되니? 자, 이 얘기인 즉슨 뭐라고? A가 1입니다. A가 1일 때를 풀겠다는 얘기야. A에 1 대입해봐. 얼마가 돼? 0. 1 대입하면 얼마야?
1 대입하면 얼마야? 6이 0보다 큰 x를 찾아라. 얼마 있어요? 다 되죠? 이게 무슨 뜻이랬어요? 6이 0보다 크다. 뭐라고? 앞에 0 곱하기 x가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뜻이랬잖아. 맞니? 그럼 x의 어떤 수를 타도 다 성립이 다 됩니다. 전부 다 돼요. 맞죠? 문제 속의 비밀이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근량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x제곱의 계수가 0일 때, 즉 근량 부등식일 때도 해야 되고 2차 부등식일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최종 결론은 a가 1 이거나 a가 1보다 크니까 따라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제일 작은 애를 찾아라. 얼마 됩니까? 1. 그래서 정답이 1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서술형 시험 치면 막 8점, 10점짜리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놓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개로 놓쳐봤는데 계속 잘 따라서 놓치고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실수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재현을 해봤는데 계속 따라서 틀려요. 다시 한 번 더 정리 꼭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부터 우리는 다음 내용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가서 10, 11, 12, 13 여러 가지 유형들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건 없고 그대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x의 범위는 0과 4 사이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잘 봐. x는 얼마와 얼마 사이 나왔어요? 0과 4 사이만 딱 봐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것이 또 뭐라고? 항상 성립.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예요. 앞에서는 어떻게 봤죠? a가 0보다 크다일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수인 형태를 찾으시오. 그럼 판별식 d가 음수가 된다 라고 했잖아. 맞죠? 맞지? 앞에서는 모든 실수고요. 지금 봐봐. 지금은 얼마와 얼마 사이로 돼 있어? 0과 4 사이에서만 이것을 만족시키랬어. 맞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범위가 나와 있는 경우에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풉니다. 이해되나요? 범위 내에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얼마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그래프 그려요. 이해돼요? 그래프 그릴 겁니다. 이해되니? 되니? 그래프 그려서 풀 거예요. 자, 얘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걸 fx라 잡을게. 자, 이까지입니다. fx는 쭉 해서 이까지 그릴 거고 네가 0보다 크다 1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는 어떤 형태로 정리됐냐? 잘 봐. x-2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죠. a제곱 플러스 a-2로 정리됩니다. 필요한 수는 반의 제곱 4고요. 빼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2차 함수니까 꼭지점 잡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붕 이렇게 생겨 있고 대충 그리세요. 대충 얼마? 여기 2, a 제곱 플러스 a-2가 되면 잘 봐. 잘 봐. 이제 한다. 우리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리랬어. 0과 4 사이. x의 범위는 0과 4 사이입니다. 여기 2죠. 여기 0, 여기 4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생긴 노란색 그래프예요. 이해됩니까? 노란색 그래프로 그렸어. 자, 한다. 모든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모든 함수 값이 다 0보다 커야 돼요. 잘 보세요.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이 함수 값도 0보다 커야 되고 이 함수 값도 0보다 커야 되는데 누가 제일 작니?
누가 제일 작아? 이게 제일 작아. 제일 작은 놈에 해당하는 것만 0보다 크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0보다 크겠지. 맞니? 맞아요. 이해돼?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애는 153입니다. 152가 왔어. 야, 우리 반에서 내보다 큰 놈 다 나와봐 하면은 153 나오면은 모든 애들 다 152보다 큰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값만 보는 거야. 이해되죠? 자, 범위가 나와 있고 0보다 크다, 작다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고 그 그래프 중에서 최소값이 얼마보다 크다, 적으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현재 최소값이며 이 최소값이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됐니?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문제 풀고 정리할게. 자, 보세요.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어서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정리가 돼서 0보다 크다가 되며 a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맞습니까? 이해되니?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범위만 찾으라고 했으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에 나오는 2학기에 함수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이게 2학년 가서 미적분 할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와 B 사이 범위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다 라고 나오면 이건 어떻게 풀라고? 그래프를 그렸지요. 그래프 그렸을 때 뭐해? fx의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A와 B 사이인데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fx가 항상 음수가 되어라. 항상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fx 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골라 걔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작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이게 뒤에 가서 우리 고2 때 또다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이런 형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를 하면 더 좋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이해를 해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로 풀어버릴 거예요. 이해돼? 그래프 그릴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 자, 해주요. 차리고 보세요. 11. 잘 봐, 문제 보세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a, b의 합을 구하여라. 뭐라고 했지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어. 봐봐.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직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맞죠? 얘가 이것보다 위쪽에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지?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거 2차가 1차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는 함수값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색칠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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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런 부분도 위쪽에 있는 겁니다. 맞죠? 맞죠? 1번 1번 여기 더 그릴게.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봐봐.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는 x가 3보다 작다 또는 x가 b보다 크다라고 하고 그럼 어떤 거지? 1번 경우가 맞나요? 2번 경우가 맞나요? 3번 경우가 맞나요? 어느 게 맞아?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이요. 2번이 맞지요?
그지? 2번 우리가 아까 전에 정리를 했었어요. 여기서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x는 알파보다 작다, x는 베타보다 작다 이런 범위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얘가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보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지? 이 번호는 왜 지었냐? 그래서 지금 문제 역시 이렇게 생긴 거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네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함수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y는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y는 ax 마이너스 3 잠깐만 이건 밑에 문제를 적었네. 미안해 밑에 문제를 적었네. 다시 적을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7 그리고 y는 2x 마이너스 2 라고 나왔으며 여기서 만족하는 이 범위가 3보다 작다 또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x는 3보다 작다 또는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지? 자, 아까 전에 정리했던 거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정리했더라? 이 함수가 얘보다 크도록 한 범위가 이겁니다를 우리가 이제부터 부등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7 2차가 1차보다 크다 위쪽에 있다 함수값이 더 크다 라고 하는 이 부등식에 해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라고 나오래. 이거잖아. 다 됐니? 다 됐죠? 예, 이 항에서 정리하면 이거 뭐예요? 2차 부등식이 되고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얘입니다. 2차 부등식 정리 한번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a 얘도 이항하면 a 플러스 2로 묶이겠죠? 그리고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를 풀면 얘가 됩니다. 인수분해해서 풀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됨. 얘 가지고 2차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 2차 부등식 만들자. 3 나와야 되고 b 나와야 되니 너희 둘이의 곱이 0보다 크다. x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이 x제곱 개수 1이고요. 얘도 1이니까 같네. 전개해서 비교만 하면 끝났어. 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3 x 플러스 3b가 0보다 크다. 비교됐지요. 서로 같으므로 3b는 9 다음 a 플러스 2는 x의 개수죠. b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됐고요. b는 3이 되겠죠. b가 3이라면 a는 4로 정리가 되어 a, b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a, b를 가지고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7이 되겠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형태는 그래프 상에서 위쪽에 있는 범위가 어떻게 나와라 그래프 그려서 정리했고 아까 전에 했던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렸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했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입니다. 되나요? 다음 12 굉장히 비슷한 형태입니다. 정리가 다 되면 12번 읽어보겠습니다. 할까요? 자, 12번 문제 보세요. 읽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잠깐만. 얘는 위쪽에 있는 범위가 일부분이었고 얘는 항상 위쪽에 있어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얘보다 위쪽에 있어라.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중에서 몇 번입니까? 항상 위쪽에 있다. 함수값이 항상 커라는 얘기야. 1번 경우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항상 다 0보다 이 직선보다 얘가 더 크잖아. 맞지? 1번 경우입니다. 1번 경우. 너희들이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잘 봐. 잘 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항상 아래쪽에 있는 거야. 맞지?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 즉 뭡니까? 얘가 양수.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
그리고 너희들이 연립했을 때 판별식 D는 음수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해되죠? 그럼 우리 지금 정리하자. 다 됐네. 2차 함수 바로 정리하자. 얼마?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ax 마이너스 3보다 항상 모든 실수에 의해서 커야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이항하자. 2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항상 양수가 되어라. 2차가 항상 양수일 조건이에요. 2차가 항상 0보다 크다. 어떤 조건 가진다 그랬죠? 2차가 항상 0보다 크다일 조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2차가 항상 0보다 크다일 조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또 까먹었어요. 그죠? x제곱의 개수가 뭐라고? 양수이고 또 D가 음수. 위에서 방금 전에 우리 얘기를 했어. 근데 대답을 못하고 있다니 부끄럽구만. 대답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입이 없는 거야? 셋 중에 뭡니까? 자, 1번 입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2번 몰라서 대답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3번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뭐야 왜 손 안 들었어? 왜 얘기를 안 해? 이 사람들 손 말을 내가 뱉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요? 질문 있어요? 왜 손 들었어? 이상해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부터 할게요. x제곱의 개수 양수 됐고 판별식 D는 x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게 0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했지요. 전개해서 해도 되고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 전개가 편하지요. 전개합시다. 얼마? 이거 끝이네. 그죠? 16-16이니까 없어졌잖아. 그지? 요거 0과 8 나오니까 A는 0과 8 사이로 정리가 됩니다. A가 0과 8 사이일 때 항상 위쪽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다음 13번 활용이죠. 활용 읽고 바로 적으면 돼. 그럼 답 나오지?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넓이가 24 이상일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13번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둘레는 얼마 나왔어요? 24. 여기 있는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럼 넌 얼마가 돼? 아하! 둘레가 20입니다. 맞죠? 가로 세로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얼마? 10-x겠지. y로 적어도 돼. 근데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 풀 수 있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부등식 풀 수 있습니까? 그냥 부등식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 그래서 y 대신에 10-x를 써야 돼. 맞니? 그리고 넓이는 얼마 나왔어? 그죠? 넓이는 구하면 24 이상입니다. 다 됐지요? 넓이 어떻게 구하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에 10-x를 곱해서 24 이상이 되어라. 이거 못 풀면 심심한데 그죠? 그때 이거 못 풀 수가 있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4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며 얘를 만족하는 값은 얼마? 64 맞니? 자, 64 크다니까 x는 얼마?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옵니다. 맞나요? 왜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속으면 안 된다. 이제 또 속으면 진짜 인연 끝이야. 속지마. 자,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고 정리를 합시다. 인수분해서 4, 6이 나왔으므로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4랑 6 나온다는데 4랑 6 사이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최소값입니다. 가로의 길이의 최소값. 잘못 잡았네. 그지? 세로가 최대면 얼마 나와요?
6. 그러면 가로는 최소 얼마야? 4. 4. 가로의 최소값은 4라고 하면 되겠죠. 가로를 x 잡는 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치? 풀고 우리는 135페이지 2차 부등식 가서 한번 보면은 뭐가 나오냐? 연립 부등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136페이지 보세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이 내용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인 요소로 추가가 돼서 나옵니다. 다른 문제를 풀 때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야 할 때 이걸 보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136페이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10분 쉬었다가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